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이거 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아주 그냥 찰나의 순간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으로서 조금 더 빨리 불이 붙은 것 같다. 그 대안이 별로 없어요. 탄소는 낮춰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1도 없습니다. 최근 이슈 관련해서도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뭐 침공하면서 뭐 니켈 가격부터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2차 전지에 쓰이는 그 원재료 하여튼 뭐 물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소재 업체들 수익성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또는 최종적으로 이게 배터리 업체까지 이제 가격 증가가 됐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이거 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뭐 수십 년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외부 충격, 전쟁이라든지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상품 가격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뭐 유가도 올라가고 뭐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가고 니켈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에 네거티브하게 작용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하고 EU의 이런 갈등 국면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데 중심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EU가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에너지를 앞으로는 자립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뭐 관련된 계획들이 발표되고 할 건데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유의 20% 이상을 수입하고 석탄의 뭐 거의 한 70% 가까이 수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떼는 거죠. 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한테는 완전히 이제 바뀌는 효과지만 이거로 인해서 뭐 단기간에 올라갔던 가격들이 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찰나의 순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해서 EU에서 오히려 뭐 풍력 발전을 비롯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전환을 훨씬 더 강화하는 정책 방안들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을 좀 쓰셨던데 지금 그런 흐름이 사실은 이른바 이제 그린 뉴딜 방향으로 그린딜 방향으로 훨씬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EU 입장에서 보면은 설사 여기서 이제 푸틴이 뭐 진격을 멈추고 협상을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 가슴 속에 남긴 그 상처는 과거의 사례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있죠. 체르노빌 사고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사고죠.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단 유럽에 게임 체인징이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났었죠. 과거에는 원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그 원전 사고로 유럽 전역이 방사능 낙진 피해를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럽이 프랑스 같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요번에 이제 천연가스, 석탄, 석유, 러시아산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해서 발을 빼게 되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거예요. 뭐 안 그래도 EU는 제일 빨리 가고는 있지만 훨씬 더 빨리 가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붙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재생에너지, 뭐 전기차든 뭐 수소든 다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는 뭐 유가가 올라서 상대적인 가격, 그거는 잘못된 포인트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린 산업에 유가의 상승이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거는 정책의 이슈예요. 그린 산업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의존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 흐름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이제 이 소부장 수출 규제한다고 그러면서 한 게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자충수 한국이
뭐 충분히 하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러시아의 자충수이자 또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쨌거나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더 빨리 성장하고 풍력 산업 쪽 이런 쪽도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이슈와 별개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LG 엔솔도 어쨌거나 이제 상장하면서 뭐 공모 자금을 이제 마련했고 지금 이제 뭐 LG SK 간에 이제 소송도 끝나고 뭐 등등해서 지연됐던 그 증설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수주를 많이 받고 수주와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던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유럽은 꾸준하게 해왔고 이제 미국 증설 네. 네. 타이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장비 회사들도 당연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신 업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장비는 커버 안 합니다. 왜요? 소재하는 것에도 바빠 죽겠는데 뭐 장비까지 장비 뭐 업체 빤하잖아요. 그냥 큰 거 사시면 돼요. 큰 거. PNT 이런 게 비교적 큰 편 아니에요? 전국 공장에서 제일 크죠. 예. 중소형주도 뭐 이렇게 올해 얘기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예, 다음 네. 주에 제가 이제 전기차 그 글로벌 전망이 나오고 네. 우리 팀에서 또 이제 아마 장비 관련된 그게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나오신 김에 아까 이제 잠깐 여쭤보기도 했는데 풍력 쪽도 지난해 1년여 이상 하여튼 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풍력 발전 그동안 좀 왜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그 문제들이 해소돼 가는 과정인 건지. 작년 내도록 이제 네. 밸류에이션 조정이었죠. 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막 템버그였으니까 다들 풍력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네.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한 역효과가 이제 불었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좋은 이제 종목이다, 기초적인 종목이다 이래서 이제 올랐다가 메탈 가격 뭐 이런 거 상승의 효과가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 직접 영향은 없어요. CS 윈드도 그렇고 뭐 상강도 그렇고 뭐 동부에서 이런 회사도 없는데 이런 회사의 고객들이 마진 스퀴즈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밸류션이 푹 빠졌잖아요. 같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예, 우리 대선이 있어서 에너지 전환에 별로 그러니까 달가워하지 않는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작년에 원전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도 뭐 원전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강세인 편이죠. 사실은 국내 이슈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국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이 대단히 뭐 커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바꾸게 되면 그게 이 업체들의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 시장이 이만큼인데. 그게 한편으로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정도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겠죠. 근데 요만큼인데 그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선이 지나면 이제 거꾸로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면 풍력이 우리나라 연간 설치량이 몇십 메가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몇 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그랬어요. 태양광은 한 4기가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몇십 메가라서 아예 없는 시장이에요. 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올해부터 설치량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난 한 5년 동안 준비해오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착공에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네.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제 막 올해부터 설치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백 메가 단위로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뭐 그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정도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국이죠. 미국. 바이든의 그 빌드 백 베터가 작년 연말에 통과됐으면 사실은 그 작년 연말 이전부터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아직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캐탈리스트로 작용을 하겠죠. 예,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올 상반기 내로 통과를 시켜야지 바이든은 중간 선거에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뭐 충분히 여러 가지 개연성도
그렇게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통과하는 시점을 감안하면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되고 주가가 네. 그게 이제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으로서 조금 더 빨리 불이 붙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시아의 침공이 여러모로 에너지 전환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확인차 여쭤보는데 유력하게 보는 두 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후보 어느 쪽이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원전 얘기를 하시니까 센티는 좋아지나 주가에는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 있고 원전 관련주에. 주가 그런 거 보시면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뭐가 풀리는 것은 없겠죠. 아니 왜냐하면 5년 임기를 하는데 원전은 건설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건설을 하겠다. 지금 이제 설계단에서 스탑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정도를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가장 최선이 이제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원전 산업을 자꾸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입 아파요. 우리 레가시 미디어들이 워낙 원전에 대해서 막 그 칭송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이클이 너무 길어요. 해외에서는 빨라야 10년이에요. 빨라야 10년이고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다 15년 막 이렇게 걸려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각 국가들이 검증을 하고 탄소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10년 뒤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주 대낮에 막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원전은 이런 탄소 중립 시대에는 맞지가 않는 에너지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원전하기 위해서 그럼 10년을 기다려요. 뭐 계속 그 양반이 몇 번 우리나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놔두는 시대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리백이니 탄소 국경 조정세니 온갖 규제들이 글로벌리 우리나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거의 가장 1인당 탄소 배출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트럼프처럼 배째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리나라에 뭐 트럼프가 나타나봤자 뭐 찌그러지겠죠. 한국은 그렇게 하면 왕따 되죠, 진짜로. 그래서 자꾸 이제 누가 되면 원전주 급등하면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넓게 보시라. 글로벌 전체의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업체들한테는 대한민국 시장은 없어도 되는 시장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타깝지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종목들은 뭐 풍력은 뭐 CS 윈드 뭐 글로벌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매출 없어요. 삼강 MNT도 우리나라 매출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만에서 지금 나오는 매출이고.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동국 SNC. 동국 SNC는 국내 매출 비중도 좀 있죠. 풍력 단지 건설하는 매출이 조금 있고요. 타워는 네. 뭐 네. 솔직히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이제 숙성되어 있던 파이프라인들이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고. 또 이제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10년 만에 이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건설이 다 되게 되면 이제 뭐 국내에서 하면 좋고 국내에서 안 돼도 지금 뭐 동국 SNC는 워낙 이제 일본 스페셜리스트예요. 일본의 풍력 시장 초창기에 타워를 전부 동국 SNC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포항에서 바로 엎어진 코달대기 때문에 10년 만에 그렇게 스탠스를 바꿔서 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수준밖에 안 되니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보수 후보가 되면 이제 그렇고요.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좀 다르겠죠. 그동안 이제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는데 어쨌든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풍력, 태양광 종목들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양반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겠죠. 그게 이제 바로 반대 케이스가 옛날에 트럼프 케이스예요. 힐러리가 누구나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재생에너지 주가들이 확 올랐거든요. 전기차도 그렇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수직 급락했죠. 네, 네. 근데 그때도 단기간에 급락을 한 뒤에 주가들이 거기서부터가 완전히 리얼 바텀이었어요. 폭등했죠. 그 뒤로 다 템버가 다 났어요. 풍력, 태양광, 전기차 할 것 없이. 그때 이제 제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트럼프가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그렇게 아마 썼을 거예요. 트럼프도 못하는 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 막 30-40% 빠지고 이러면은 열받죠. 열받고 이제 한데 그 열받아 해봤자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좀 그래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위너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맨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뭐 안 좋죠. 건강도 안 좋지만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사실 투자 수익률도 안 좋습니다. 제가 뭐 경험상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면 그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장에는 뭐 예를 들면 삼강 M&T 같은 회사는 이미 많이 이제 커져 있고 앞으로 더 커질 회사지만 또 뭐 세진중공업 같은 기존에 이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또 뭐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이 수혜를 볼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해상 풍력 사업 이게 역시나 어떤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그냥 예정된 길로 간다고 보시나요? 그 대안이 별로 없어요. 탄소는 낮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을 지어서 탄소 배출을 낮추려면 뭐 7, 8년, 10년 기다려야 돼서 다음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심지어 신규 석탄 발전소들이 우주주죽 들어와요. 다음 정권 내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1도 없습니다. 태양광은 뭐 웬만큼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걸 유지를 하면 되고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죠. 거의 설치가 안 되는 풍력을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육상이 하자니 이제 좀 그 지역 조건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백두대간 근처가 바람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산을 보호하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고 그동안 이제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준비를 많이 해서 투자들도 많이 했고 허가들도 많이 나 있어요. 거의 한 지금 20기가 근처에 이제 허가들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풍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에 이제 해외에 있는 큰 개발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단지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걸 또 M&A 하기 위한 이런 인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해요.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뭐 당연히 열린다고 봐야죠. 여러모로 이 기대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빨리 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이제 발맞춰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구를 살리는 기업들 또 그 기술들에 투자를 해서 또 결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병화 의원님 모시고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12월에 하여튼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좀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의견 좀 나눠봤습니다. 뭐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이게 워낙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바뀔 가능성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요동칠 뿐이지 산업이나 기업의 큰 틀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내의 뭐 배터리 업체들 세계적으로는 뭐 재생에너지 이 산업이 더욱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조정 구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투자 못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올라탈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오늘 한병화 의원님하고 방송은 조금 그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오늘 이제 방송 날짜가 잡혔는데 마침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하고 또 풍력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구간에서는 여전히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기 괜찮은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도 대체로 그렇게 보시죠? 예. 그래도 제 말보다는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항상 같은 말을 해서 예. 주식 투자가 참 어렵죠. 예, 뭐 저도 한 30년 동안 주식 시장에 있지만 참 어려운데요.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맨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보고 길게 투자하시라고 항상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뭐 구조적 성장주는 그렇게 일일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길게 보시면 좋고요. 오히려 또 조정 기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또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하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선대인 TV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한병화 의원님 의견 계속 좀 잘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의원님 오랜만에 모시고 다시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